네. 예를 들어서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너는 왜 7등급이니? 네. 일단 부모님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머님이면 네. 쟤는 무조건 아빠를 닮았다. 그러면 그 내신 7등급 받은 그 학생은 결국 어떤 성적으로 이 아이는 정확하게 7등급인데 이제 무슨 7등급이냐를 봐야 되죠. 자녀를 체계적으로 공부시키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가의 비용을 받고 계신 컨설팅 회사 대표 데니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니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가의 비용을 받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가격 공개가 가능하실까요? 그럼요. 가격은 1년에 1,2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지금 받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얼마를 받아라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아, 그 기준을 교육청에서 제시를 하나요? 네, 분당 얼마를 받아라라는 제시 금액이 있어요. 네. 이제 그 금액으로 받는데 제일 끝값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보통 강남 서초라고 하는 이제 이 지역에서는 얼마, 또 이 지역 밖에 뭐 동대문구는 얼마, 지역별로 이제 다 다른 거죠. 그 중에서 전국적으로 1분 단위로 가장 이제 비싼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이제 강남 서초고, 강남 서초 안에서 저희가 가장 비싼 금액을 받으면서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합법적이다. 합법적이다. 네. 그럼 여기서 이 가격을 받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있죠. 네.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런 성과가 나왔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과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첫 번째는 객관화시킬 수 있는 성과인 거거든요. 내신이 고1 때 7등급이었다. 근데 스카이를 합격을 했다. 7등급인데요? 네, 그런 경우들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학원이나 광고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두 번째 케이스가 저희는 더 중요하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이 변화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성적이 대학을 가게 만든다라는 관점보다는 이 학생이 노력을 하지 않았었는데 노력을 하는 상태로 바뀌는 거죠. 열심히 하는 상태로 변화하는 거죠. 어떻게요? 이 비밀이죠. 영업 비밀이신가요? 네, 영업 비밀이죠. 근데 뭐 조금만 이제 알려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하는 거는 굉장히 자세히 관찰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무엇이 이제 이 학생은 잠깐만요. 거기서 웃으시면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제 공부를 못할까? 네. 제가 봤을 때는 학생을 대하는 그 태도가 저희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공부를 7등급 하는 학생이 있으면 일단 부모님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머님이면 네. 쟤는 무조건 아빠를 닮았다. 일단 이 선입견을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빠를 닮았는데 변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지금 저희를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부모님 탓을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학생을 보는 거죠. 학생이랑 대화를 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너는 왜 7등급이니? 이렇게 편안하게 물어봐요. 그럼 학생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거의 대부분 이래요. 저도 몰라요. 이런 그쵸. 답을 해요. 모르죠. 그러면 모른다라고 하는 게 보통은 또 선입견을 가지면 너가 잘 못했구나. 너는 공부도 못하고 안 좋은 아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무엇이 7등급을 만들게 했는지를 이제 쫓아가 보자라고 하는 게 처음에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쫓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대화도 하고 대화를 더 잘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를 쓰기도 하죠. 도구를 쓰는 게 저희가 가지는 이제 비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구라고 하면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검사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저희한테 가장 적합한 도구를 찾았고 그 도구를 사용을 하면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 계속 학생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누적되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7등급의 학생이 오면 저희는 그 검사를 시켜서 이 학생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여기는 나를 혼내는 곳이 아니라 나를 아는 곳이구나 라고 출발을 하는 거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진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진단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학생이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그 내신 7등급 학생은
학생은 어떻게 스카이를 갔나요? 저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진단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얘가 진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없는 케이스도 있어요. 없는 경우가 있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이제 없는 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거짓말이나 허구가 아니라 사실의 상태값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이 아이는 정확하게 7등급인데 이제 무슨 7등급이냐를 봐야 되죠. 그러면 국영수 전 교과목의 평균 등급이 7등급이잖아요. 네. 그러면 실마리가 있어요. 한 과목 정도는 5등급 정도가 나오는 거죠. 또 다른 한 과목 정도는 뭐 4등급이 있는 것도 있고 혹은 7등급인데 원점수랑 평균 점수라고 하는 걸 비교해봤더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과목들도 있고 이걸 이제 저는 단어로 실마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실마리를 찾은 걸 기반으로 4등급인 과목은 3등급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1등급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보이는 건가요? 그쵸. 분석을 하다 보면 네, 2등급 맞아요. 이 과목은 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게 가능하죠. 가능해요? 네. 저희니까 정말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럼요, 가능하죠. 네. 약간 사실 상상이 안 되는데 네. 등급 올리는 거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올라가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도 네. 열심히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도구를 활용해서 열심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봤더니 학습하는 부분, 공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공부를 하는데 정서적인 부분이 어떤 상태가 되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동기나 뭐 정서 부분 외적으로 인지 역량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제 인지 역량이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 열심히 하는 거고 이런 걸 이제 수치화시켜 놓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학생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조금만 성취감이 나오면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태도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이 학생별로 다양한 이제 특징들이 있고 이 특징과 연관성을 가지는 목표치를 계획을 세워서 가는 목표치의 결과가 최적의 진학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죠. 이게 컨설팅이에요. 근데 그런 정서적으로 뭐 학생이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나온다. 그럼 그런 것들이 사실 그걸 객관화할 수가 있나요? 나 열심히 했어요 하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어보죠. 무엇을 열심히 한 거냐. 네, 그 열심히가 뭐냐를 네. 물어보면 보통 이런 7등급 아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가는 게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큰 결심이죠. 학교 네, 가는 그리고 거. 수업 시간에 앉았어요. 네. 그럼 원래는 서 있었나요? 이제 약간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 부분이 그 학생한테는 열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공부하는 것과 직접적 효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자세히 하나씩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내신 7등급 받은 그 학생은 결국 어떤 성적으로 어떤 전형으로 스카이를 갈 수 있었던 건가요? 이게 이제 스카이라고 하는 서영고가 있는데 서영고 중에서 뭐 특히 연고되는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좀 달라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면 연대는 그냥 내신이 높아야 되고 내신 높은 학생들 즉 1, 2등급 학생들을 선호하고 고대는 그 내신의 격차가 좀 넓은 특징이 있죠. 그러면 저희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연대는 안 되는 거예요. 내신이 낮으니까. 네, 내신이 낮으니까. 그러면 유일하게 서영고 중에 갈 수 있는 데는 고대인 거죠. 그러면 고대 중에서 제일 낮은 학과를 살펴보면 내신 등급의 합격 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 심지어는 4등급 내외인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낮네요. 네, 그런 전형과 그런 학과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골라야 되는 거는 이 학생은 일반고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특목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의 내신 등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지표에서 또다시 봐야 되는 거는 일반고 학생 중에 갈 수 있는 학과 중 제일 낮은 이제 내신 등급이 어디냐를 살펴보면 2점대 후반이랑 3점대 초반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학생은 고1 때 7등급을 받았으니까 3학년 때까지 목표를 저희는 몇 등급으로 바라봤냐면 3점대 초반으로 바라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3점대 초반이었어요. 3점대 초반을 만들고 난 다음 플러스해서 수능 최저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능 최저도 전체 과목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부 과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 해야 되는 일부 과목 플러스 내신은 3점대 초반 플러스 학교 활동 그 다음에 전형상 경쟁률 기반으로
카드로 추가 합격이 가장 많이 나올 법한 학과를 겨냥했기 때문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그 계획이 나왔고 그 계획을 이제 실현을 했을 때 네, 성공을 한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최종 성적이 어떻게 됐나요? 3점대 초반이 나왔죠. 굉장히 턱걸이를 하면서 했었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것도 막판에 이제 맞췄고, 고대 중에서도 상위 학과가 있고 낮은 학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제 낮은 학과를 가게는 했어요. 그래도 합격을 했죠. 그래도 내신 7등급이었는데 고대가 어디예요? 그럼요. 이게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너가 무슨 대학을 가 이렇게 바라봤다가 합격을 하고 나면 역시 나 때문에 왔다. 선생님들 그냥 이제 다가오셔가지고 친근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시죠. 그때 한마디 플래카드도 걸리고 그럼요. 네, 이제 영웅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네,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요. 거고요. 우리 자녀를 꼭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무언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 학원을 보내든 컨설팅을 보내든 아이를 앉혀놓고 대화를 직접 하시든 네, 저희 앞으로 압구정 상담소에서는 이런 여러분들의 사연을 직접 받아서 간략한 컨설팅을 진행해보고자 하는데요. 더보기란에 달린 링크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여기 계신 데니쌤의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